블로그 방문자 수를 높이려면 방문자 수를 높일 수 있는 글을 많이 써야 됩니다. 여러 명의 블로그를 보면서 너무 똑같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약간 흥분된 상태인데요. 제가 스레드에서 본 초보분들만 한 100명 되고 지금 블로그 강의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방문자 수가 안 오르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머, 이거 완전 내 블로그 예약이잖아. 이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방문자 수 높이고 싶으면 하지 마세요. 1번, 내돈내산 식당 리뷰, 카페 리뷰 이제 그만하세요. 물론 내돈내산 리뷰 열심히 해주면 사장님은 좋죠. 근데 이제 우리한텐 좋을 게 없어요. 여러분 혹시 평택 합정동 김치찜 맛집 이런 거 검색하시나요? 안 하시죠? 평택 안 사시니까. 여러분 집 주변에 있는 맛집 검색 안 합니다. 집 주변에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택 땡땡동 맛집 하면 검색량이 뭐 100, 200, 많으면 800 이럴 거 아니에요. 월 검색량이 300이라 치고 나누고 30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하루에 10명 검색합니다. 근데 그 10명이 다 제 블로그에 들어온 것도 아니죠? 광고에서 나가고 지도에서 나가고 블로그 탭 1, 2등 들어갔다가 3등인데 글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거의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체험단 맛집 후기 500개, 600개 있는 분들도 불톡으로 인기글 유입 확인해보면은 1, 2, 3등 다 정보성 글입니다. 스타벅스 신메뉴 커스텀 후기, 공항 보조 배터리 3만원페어 되나 안 되나, 에버랜드 이용 팁 이런 거지. 집 주변에 있는 맛집 몇백 개 써도 그렇게 유입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예의가 있죠. 내가 지수가 상위 1%다. 스마트 블로그 잘 잡는다. 강남 맛집을 1등하고 있다. 그러면 하루에 300명씩 그걸 보러 옵니다. 근데 우리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 주변에 에버랜드 있어가지고 에버랜드 맛집 쓰고, 국립중앙박물관 있어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 맛집 쓰고, 청와대 옆에 있는 청와대 맛집 쓰고,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거는 검색량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보러 오겠죠. 근데 이제 집 주변에 있는 막 다쿠아즈 이런 거는 체험단 하려고 그거 포트폴리오 쌓으려고 하는 거지, 그거 많이 한다고 내 블로그 엄청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방문자 수를 높이고 싶으면 방문자 수를 높일 수 있는 글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목에 이거 좀 놓지 마세요. 제목의 날짜 2025년 10월 5일이 27일 차, 오늘 하루 종일 누워있던 하루 이런 거.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서 어떤 블로그 글을 보러 가기까지 과정을 생각해보면요, 어떻게 하시나요? 검색을 하죠. 네이버 초록창에 뭐라고 검색을 합니다. 사무용 키보드 저수음 이런 거 검색을 하지, 김동글이 오늘 하루 누워있었나 안 누워있었나 검색하지 않잖아요. 물론 요새 홈피드가 있다고 하지만 홈피드는 더 많이 대중의 관심 얻어야 돼요. 요새 다 비키니 입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미나 한소이면은 블로그에 그냥 비빔면 먹었다는 얘기만 해도 되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글을 써야 합니다. 날짜 빼고 대괄호 빼고 이모티콘 빼고 하트 빼고 우린 키워드를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일기 쓰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방문자 수를 높이고 싶다면 일기 쓰지 마세요. 그냥 내 블로그가 내 소중한 일기장이고 기록 저장소고 핸드폰 저장 공간 때문에 사진 올리는 용도면 괜찮아요. 근데 사진 100장에 글자 크기 11포인트로 어쩌고저쩌고 쿠키 2만원치 질렀는데 전혀 후회 없고 재밌었다. 엄마가 좀 간장게장이 점점 마탱이 가고 있다. 이런 거 써도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궁금하지 않고요. 블로그 이웃이어서 보려고 해도 글자 수 막 3,000자에 사진 100개면은 올리다 지쳐가지고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일기를 쓸 거면 진짜 내 인사이트를 담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얻어갈 수 있는 글을 쓰던가, 아니면 스레드에서 친구들을 충분히 만든 다음에 블로그로 유입되는 뭐 퍼널을 만든다거나 그런 건 괜찮죠. 근데 방문자 수를 높이고 싶은데 일기만 쓰는 거는 하등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4번, 체험단 글만 쓰지 마세요. 여러분, 체험단 글은 방문자 수를 높이는 용이 아니에요. 그냥 내 일신의 행복과 생활비 세이브를 위한 것이지, 체험단 후기를 일주일에 7번 썼다고 해서 블로그 방문자 수에 딱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100, 200 거기서 머무르겠죠. 지수가 최적 3이고 이러면은 그런 후기만 써도 방문자 수가 500 정도 갈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제대로 배우면 8,000, 9,000 됩니다. 그리고 5번째, 방문자 수를 올리고 싶으면 방문자 수를 올리는 글을 써야 돼요. 일주일에 3번 올리라는 게 아니고 최대한 많이 써야 돼요. 제 수강생분 진짜 잘하는 분 있는데 6일 동안 글 30개 넘게 썼어요. 스레드에 어떤 진짜 대단한 분은 2026년 1월 거까지 예약 발행을 해놨대요. 물론 그렇게까지 안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방문자 수를 급속도로 빠르게 올리고 싶다면은 당연히 나도 글을 많이 써야 합니다. 동구님,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죄송합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스레드에 올리는데 계속 똑같은 케이스가 보여가지고요. 이제 좀 진정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분하게 해볼게요. 지금 말하는 거는 막 홈피드 하고 해시태그 유입받고 이런 분들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방문자 수를 500, 1000 넘겨본 적 없는 초보분들 말하는 거고요. 또 체험단이나 수익화에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자기 만족으로 쓰신 분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방문자 수를 올리고 싶은 분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올리려면 어떻게 하냐? 일단 트래픽에 대한 눈이 생겨야 합니다. 트래픽.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방문하는 거죠. 트래픽이 있어야 수익이 생겨요. 왜냐? 들어온 사람들이 광고를 눌러서 내 애드포스트 수익이 올라갈 수도 있고, 쇼핑 커넥트 눌러가지고 내가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방문자 수가 올라가면은 블로그 규모가 크다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체험단이나 서포터즈 같은 데에 더 잘 뽑힐 수도 있고, 팸투어를 가게 될 수도 있고, 원고료 제한을 받는 최소 조건이 될 수도 있고요. 방문자 수는 너무 조작이 쉬운 수치여서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그 블로그의 능력치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치입니다. 네가 키워드를 잡을 줄 아냐 모르냐, 이 정도 사람들을 블로그에 모을 수 있냐 없냐, 그런 걸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키워드의 검색량을 파악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블로그 글 제목에는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키워드란 다른 사람들이 검색하는 글이고요. 예를 들어 애기랑 키즈카페를 갔다 왔으면은 평택 소사발 키즈카페, 이게 키워드가 될 수도 있겠죠. 검색량만 쉽게 보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키워드 마스터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는 연관 검색어가 한 번에 떠서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마피아넷이 있는데 여기는 속도가 빨라서 좋아요. 그리고 모바일로 할 때는 자비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면 바로 나와요. 그냥 평택 소살발 가본 많은 것 식으로 써가지고 치기만 하면 검색량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검색량이 20이 뜨면요, 그거는 검색량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터키에서 어떤 맛집에 가서 뭘 먹었는데 그 음식점 이름 한글로 적을까 영어로 적을까 고민돼요. 그럼 영어로 검색을 해보세요. 김동글 레스토랑 쳤는데 검색량이 없다. 그러면 안 쓰시면 돼요. 그냥 김동글 레스토랑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셋째, 내 블로그 사이즈에 맞는 키워드를 찾아야 합니다. 키워드 검색량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만큼 경쟁률이 셀 거니까. 예를 들어 창덕궁 야간개장으로 지금 처음 블로그 만든 사람이 상위 노출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던데요? 네,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덕궁 야간개장 주차 요금? 그런 건 될 수도 있죠. 근데 검색량이 낮다고 무조건 또 경쟁률이 낮은 건 아니거든요. 불똑같은 툴을 쓰면은 확인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위 노출된 분들의 블로그 지수가 보이거든요. 저 그러면 유료 툴 결제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방문자 수 200도 안 되는데 유료 툴부터 결제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세부 키워드 개념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세부 키워드가 뭔가요? 창덕궁 야간개장 같이 큰 키워드 말고 그 뒤에 꼬리로 말이 길어지면은 점점 검색량이 낮아지거든요. 검색량이 낮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대신 초보가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창덕궁 야간개장 지도라든가 창덕궁 야간개장 입장 시간, 창덕궁 야간개장 아기랑 등등 그 뒤에 단어가 늘어날수록 검색량이 낮아진다, 이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특히 블로그 방금 만드신 분들 블로그 사이트에 넣어보시면 준체 2라고 뜨거든요. 정말 생각보다 더 작고 작은 키워드부터 잡아가셔야 돼요. 근데 월 검색량 90짜리 키워드 잡아봤자 제 블로그에 도움이 안 되지 않나요? 근데 월 검색량 3000짜리 키워드 잡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걸리느니 검색량 100짜리 키워드부터 차근차근 잡아 나가가지고 쌓는 게 나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다른 희망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오늘의 핵심, 스마트 블록. 스마트 블록? 김동글님 3D에서 많이 봤는데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스마트 블록은 뭐냐면 검색을 했을 때 그냥 블로그가 인기 글대로 뜨는 게 아니고 인기 주제 이렇게 뜨거든요. 인기 주제 이렇게 뜨고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와요. 그리고 블록 단위로 3개 정도 키워드가 그룹으로 뜹니다. 예를 들어 부천 고깃집을 검색하면 부천역 고깃집, 부천시청 고깃집, 부천룸 고깃집 이렇게 3개 뜨죠. 그럼 이 스마트 블로그 잡아야 검색했을 때 바로 뜨는 통합 검색 창에서 내 블로그 글이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블록은 블로그 지수가 낮아도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블로그도 좀 더 손쉽게 진입이 가능해요. 이거 부천 고깃집 보시면 검색량이 6,300인데 지수가 낮고 이쪽 분야에 대해 글을 덜 써본 블로거도 더 진입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 블로그 만든 분들 엄청 낮은 작은 키워드부터 바닥부터 올라가는 거랑 스마트 블록 잡는 거랑 뭐가 더 좋겠습니까? 아, 지금부터 스마트 블록이 있나 확인하고 그랬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2025년 기준 좀 검색량 큰 키워드들은 대체로 스마트 블록이 있어요. 그거 확인하시고 제목은 이런 식으로 써보세요. 부천역 고깃집을 잡고 싶으면은 여기 기존에 상위 노출된 제목들처럼 부천역 고깃집 추천 땡땡땡 식당 구워주는 곳, 부천역 고깃집 맛집 땡땡 정육식당 데이트 코스, 이런 식으로 이 제목들이랑 좀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시면 이모티콘 같은 거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글자 수가 너무 긴 것도 안 좋습니다. 한 25자에서 35자 정도, 대략적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쓰시면 돼요. 지금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 인기 주제가 한 20개 정도 있는데 이게 늘 다 뜨는 게 아니에요. 한 3개 정도 되는 스마트 블루만 통합 검색창이 자주 뜹니다. 근데 이게 맞춤형 검색이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검색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검색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거든요. 우리가 이걸 맨날 시크릿 탭에서 검색하고 이러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툴이 있습니다. 무료 툴은 블랙키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로그인만 하면은 어떤 스마트 블록이 통합 검색창에 많이 뜨는지 나와요. 빨간색 별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키워드들이 통합 검색창에 잘 나오는 스마트 블록 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중에 하나 잡으면 되겠죠? 조금 더 깊게 팁을 드리자면은 발음 오래된 거 쓰시면 좋아요. 만약에 부천 시청 고깃집 쓰려고 하는데 다 글이 3일 전, 4일 전에 올라온 거면 내가 써서 올라가더라도 일주일 버티기가 힘들단 거예요. 근데 어떤 스마트 블록 보면은 100일, 200일, 300일, 400일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럼 다른 글들이 다 400일이면은 이제 걔는 내려갈 때가 됐어요. 내가 쓰면 더 유리합니다. 이걸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툴이 불톡이에요. 제가 요새 맨날 광고하는 툴인데요. 제 블로그 스승님이 여기 만드셨거든요. 불톡 쓰시면 상위 노출 가능성도 보이고 어떤 스마트 블록이 자주 뜨는지도 보이고 그분들이 지수가 몇인지 발행일이 몇인지 평균 글자 수, 제목 길이 이런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의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거의 완전체인데 그거는 제가 조만간 광고 영상 따로 올릴게요. 근데 지금 방문자 수 100, 200 이런 분들은 스마트 블록 확인할 때는 블랙키위, 그냥 검색량 확인할 때는 키워드 마스터 이 정도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5번째로 이거 진짜 고급 팁입니다. 블로그 앱에 있는 통계창을 보세요. 거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블로그 통계창 가가지고 방문자 수 눌러보면은 이 어떤 글이 제일 유입 많았는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로 많이 들어오는지 보이죠? 거기 위에 있는 1등, 2등, 3등 글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입 키워드들 그게 내 블로그 사이즈에 맞는 키워드예요. 그거 활용해서 또 쓰시면 돼요. 편의점에서 산 음료수 후기, 회사 동료가 준 호두과자 후기 이런 것도 좋은데 여러분 통계창에 있는 1등, 2등, 3등 그걸 반복해서 쓰는 게 방문자 수 올리긴 더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통계 탭 위에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라고 있어요. 그거 진짜 꼭 눌러보세요.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진짜 최고의 툴. 거기 가면요. 내 블로그가 홈피드 뜨고 있는지 뭘로 많이 뜨고 있는지 보여요. 그리고 리워드 가면은 어떤 글로 내 애드 포스트가 많이 들어오는지도 보여요. 또 중요한 게 트렌드 탭 가서 보면은 주제별로 어떤 주제가 지금 핫한지도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제로 글 쓰셔야 돼요. 그래야 방문자 수 오릅니다. 이미 충분히 머리 아프시죠? 이만큼만 할게요. 자, 근데 여기까지 보고 블로그 어렵다, 못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제가 지금까지 한 말 다 취소하겠습니다. 그냥 글 쓰시면 돼요. 제가 옛날에 썼던 블로그 성장 테크트리 볼게요. 일단 블로그에 글 쓰는 게 두렵지 않아야 되고 그냥 뭐라도 올려야 돼요. 비공개를 공개로 바꾸고 뭐라도 쓰는 거. 그게 첫 단계고요. 또 어디 다녀와서 내돈내산 후기 쓰는 것 방문한 다음에 내 동선에 따라서 경험과 정보를 조합해서 글 쓰는 것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직 블로그에 쌓인 글이 적고 후기 같은 거 잘 쓸 줄 모른다면 이거부터 하신 게 맞아요. 내돈내산 후기, 편의점에서 산 음료수 후기, 주변에서 산 땅콩 후기 막 다 쓰세요. 뭐 다이소에서 산 맥주잔 후기 이런 것도 쓰세요. 참고로 다이소는 검색량 높아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고 오랜 기간 동안 글을 써왔는데도 방문자 수가 안 오른다. 그러면 이제 바뀔 때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블로그를 잘하려면 꾸준해야 되고요. 그리고 습관화가 됐다면 배워야 됩니다. 실천과 배움, 실천과 배움, 실천과 배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자료만 엄청 수집하고 막상 가서 집에 가서 글을 안 쓰면 당연히 효과가 없고 내가 하는 방식 그대로 똑같이 제목에 날짜 대괄호 넣고 막 가독성 안 좋은 손글씨체로 전달력 안 좋게 적고 이러면은 또 성장이 잘 안 느껴지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전히 글쓰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완전 꿀팁 하나 풉니다. 여러분 정보성 글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기사 중에서 댓글 많고 조회수 많은 거 내 눈에 딱 띄는 거 있죠. 그런 거 하나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추석이잖아요. 저희 아빠 폰이 갑자기 고장났거든요. 근데 이거 고치러 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추석 삼성 서비스센터, LG 서비스센터 그 일정 어떻게 됐는지 그걸 정리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기사를 눌러요. 그리고 컨트롤 A를 합니다. 컨트롤 C를 합니다. 챗GPT에다 컨트롤 V를 합니다. 붙여 넣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챗GPT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김동글 말투로 1500자짜리 블로그 글을 써줘.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글 나왔어요. 1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제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메모장 거쳐서 블로그에 붙여놓고 AI스러운 부분 고치고 소제목 넣고 사진도 넣고 그리고 양심적으로 내 생각도 좀 추가를 하고
약간 변형을 하고 필요한 경우는 출처도 넣고 그렇게 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모든 글에 힘을 꽉 줄 필요 없어요. 모든 글을 1시간, 2시간 동안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발행량이 너무 적은 분들은 일단 글 쓰는 걸 좀 편하게 하면서 발행 습관부터 잡아 나가야 되고요. 또 모든 글을 다 이렇게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 성장을 하고 싶으면 한글 붙잡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고민하면서 사진 보정하고 글 수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다 제 자산이 되더라고요. 병행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챗GPT에 내 말투를 어떻게 분석시키고 저장할 수 있는지 AI 사진 프롬프트를 어떻게 자동으로 낼 수 있고 만들고 뭐 이런 거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료 강의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키워드, 글감, 스마트 블록, 블로그 로직, AI 활용법, AI 이미지 수익화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라이브 강의를 알려드리고 보이스룸을 알려드리고 매주 1천자 넘게 첨삭해드리고 피드백 해드리고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마감을 해가지고 지금 들어오실 수 없는데 관심 있으시면 대기 폼에 걸어두시면 돼요. 다음번에도 15명 정도로 딱 끊어서 선착순으로 진짜 하고 싶은 부분만 받을 거거든요. 만약에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고정 댓글에 있는 폼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 도움 되셨나요? 역대급으로 흥분해서 찍은 영상이었는데요. 모든 내용의 전제는 방문자 수를 높이고 싶은 글 분에만 해당된다는 것도 강조드립니다. 블로그 하는 목적은 다 다양하고 정답은 없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 보면서 완전 내긴데 하는 분도 있을 텐데 공감되셨으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글이었습니다.